수의사 선생님입니다. 트레이너.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수레이너라는 게 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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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저 쓰레기 뭐 이런 거. 쓰레기 뭐 이런 거. 쌤한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모시고. 아니, 수레이너라는 말 처음 들어봐요. 네. 그렇긴 해요. 네. 수레이너, 수의사이자 트레이너라는 의미에서 수레이너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거든요. 태종대왕님이 싫어하시겠네, 진짜. 태종대왕님이 싫어하시겠네, 진짜. 한글과 영어에 근데 수의사는 알겠는데 트레이너는 흔히 생각하시는 훈련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훈련이라는 말을 쓰는 거를 싫어해요. 생각을 하지 않고 시킨 것만 잘하는 것이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강아지들도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강아지들도 분명히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그거를 키워줬을 때 훨씬 더 이 사회와 잘 융합돼서 사는 경우가 많아서 전 교육을 하자고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훈련사 대신에 트레이너라는 직명을 쓰고 있습니다. 트레이너 괜찮네. 그렇군요. 강아지 키우고 계시죠? 네네 털이 장모종이라서 이중 몰아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던 경험이었어요. 저도 장모 치와와를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름이 장모치와예요? 털이 긴 치와와. 털이 길다고. 털이 긴 치와와? 네. 강아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군요, 우리. 저 TV에 나왔다길래 무슨 장모, 어떤 누구 장모님. 장인 치와와. 무슨 그 장모님이 되게 좋아하는 치와와. 선생님, 이거 지금 사진 2장을 보여주셨는데 왼쪽은 1박 2일에 나왔던 상근이고 네. 오른쪽도 유명한 개잖아요. 네. 공통점이 뭐예요? TV 나온 개인가 강아지? 보지. 네, 우선 첫 번째 강아지. 맞습니다. 스타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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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타견. 하지만 되게 안타깝게도 가장 많이 버려진 견종 중에 하나입니다. 저 비싼 견종을 버려요? 네, 가장 많이 버려진 견종 중에 이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죠. 아니 저렇게 예쁜데 왜? 이 견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아 이뻐 TV에서 봤던 내가 동경하던 강아지야라고 데리고 왔는데 키워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들이 그렇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외모만 보고 데리고 오다 보니까 상근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화면을 함께 보실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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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이 많이 빠졌네. 왼쪽은 유기견이었을 때 같은 종인가? 왜? 같은 아이예요. 같은 개예요? 같은 아이예요. 두 번째는 이제 입양이 돼서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완전 다른 개가 됐어. 엄청 이쁘죠? 와 살오르고 예뻐진 것 좀 봐. 어쩜 좋아. 아이고. 너무 안쓰럽네. 저 원래 저렇게 생긴 인가 보나? 네. 진짜네. 아니, 야, 몰라보겠다. 너무 다르다, 이쁘죠? 너무 달라. 아이고. 어머. 표정 보세요. 이 친구는 표정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눈빛이 완전히 완전히 다르죠. 네. 되게 부유해 보이네요. 지금 보면 왼쪽 사진들은 다 이제 뭐 모낭충이나 아니면 옴, 개선충이라고 해서 옴 같은 게 다 걸려 있는 상태예요. 관리를 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사람의 사랑을 조금만 받았더니 저렇게 이뻐지고. 우리 화장한 다음에 비포 애프터 찍는 것보다 더 확연하게 진짜. 잘 사람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강아지들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 여름철 휴가철이나 또 이제 명절 다가오잖아요. 이럴 때 특히 버려지는 개들이 많아진다면서요? 네, 이게 얼마 전 통계로도 나왔는데요. 한 5, 6월 달까지만 해도 한 달에 9,000마리 정도가 버려졌었어요. 8, 9천. 그런데 7월 달 딱 들어가면서부터 갑자기 한 13,000마리, 15,000마리로 늘어납니다. 2배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휴양지에서 네. 유기견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비행기 타고 가서 제주도에서 버리기도 해요. 여름 휴가철인 6월과 8월 사이에 버려지는 동물은 26,000여 마리.
석 달 사이 30% 가까이 집중됩니다. 저도 이게 왜 그럴까? 사람 심리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요즘 도시들은 너무 CCTV가 많고 그리고 혹시라도 가까운 데 버렸다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오, 슬퍼. 이런 것 때문에 최대한 멀리 휴양지나 시골을 가서 아유, 걸리지 않을 곳에다 가서 버리는 거죠. 너무 안타깝네, 진짜로. 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우선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한 번 키운 개는 얼마나 오래 키웠는가. 네, 여기서 죽을 때까지가 어딜까요? 51%. 괜히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반려인데. 12%? 죽을 때까지 키우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12%. 아하. 저도 이걸 보고 엄청 충격받았었어요, 처음. 지금 절반 정도가 1년 이상 5년 미만? 네, 너무 짧게 키우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 그러면 이런 개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냥 이제 길거리에 버려져 있거나 실제로 버려진 개들이 산으로 들어가서 들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보호소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보호소에서 안락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더 충격받으실 텐데 2019년 유기견 발생 상황 왜 자꾸 누르고 나는 거지? 10만 2,363마리 개만. 1년에 개가 10만 마리가 넘게 버려진다는. 네, 1시간에 버려지는 개 숫자가 한 12마리 정도.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 통계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강아지를 버리는 걸까요? 단 한 가지만의 이유로 이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보통 이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이 다 미비할 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네. 그치.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한번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조금 준비하고 보셔야 됩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아직도 한 해 45만 마리가 무허가 번식장에서 생산된다고 추정합니다. 안에 들어서자 철창에 갇힌 개들이 보입니다. 발정제를 맞고 오직 임신과 출산만을 반복하며 살아온 모견들입니다. 강아지 공장에서 태어난 새끼들은 어미 젖도 먹지 못한 채 곧장 경매장으로 팔려갑니다. 아주 좋아요. 사이즈 좋습니다. 수고. 자, 10만. 자, 수고 10만. 아주 드리겠습니다. 10만 주십니다. 아니 펫샵에서 팔리는 강아지를 다 이런 경로를 통해서 오는 거였나요? 대부분 이런 경로를 타고 옵니다. 아. 90% 이상. 저런 데 지나가면 애들이 계속 아빠 강아지 사줘 너무 귀여워 막 그런 거잖아요. 그게 정말 큰 문제죠. 물건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맞아요. 저는 사실은 그 펫샵 같은 데 가보면 강아지들이 너무 이렇게 치근하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것이 그래도 거기 있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데려왔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거기서 사주는 게 결국 수요가 있다라는 뜻이고 수요가 있다면 공급은 계속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대규모 번식장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공장식 시스템이라는 거죠. 생명체를 다루는데 최대한 싸게 많이 출산하게 해서 갖다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저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강아지가 발 디딜 곳이 없어 보이던데요. 거기 네. 철사처럼 돼 있어서 거기 누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정도면? 네, 저희 이제 우리가 뜬장이라고 합니다. 뜬장. 뜬장이요? 네, 뜬장. 사방 팔방 다 철조망으로 돼 있어요. 이걸 왜 쓸까요? 그냥 청소 문제 때문에. 네, 똥오줌이 밑으로 저절로 빠지게. 똥오줌이 밑으로 저절로 빠지도록 저렇게 뜬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바닥을 걷는 게 아니라 이 철조망을 걷다 보니까 발이 다 그러겠네. 발톱이 다 왜곡돼 있습니다. 막 다 발톱이 막 이렇게 다 꺾여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바닥에 딱 내려놓으면 잘 못 걸어요. 이런 바닥을 밟아본 적이 없어요. 강아지들은 또 폐경이 없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생산에 쓰이다가 방바닥 한 번도 못 밟아보고 네. 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강아지 대규모 번식장의 네. 문제는 이것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비윤리적인 환경인 거죠. 우리 강아지들은 1, 2개월 때 팔아버리니까 환경을 신경 안 써도 돼요. 아. 두 번째가 네. 의학적인 문제들이에요. 강아지 지금 보시면 치아와 키우시고 네. 포메라니안. 홈에 두 분 중에 강아지 슬개골 탈구 있는 아이. 아, 수술했어요. 무릎뼈 두 마리 같은 다 거. 아직은 했어요. 어려서 없는데 네. 조심스러워요. 그게 없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 슬개골 탈구는 유전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은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번식장에서 계속 작게 키워요. 작은 애들끼리 번식하면 강아지들이 작게 나와요. 그럼 뼈가 작아져요. 슬개골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뼈의 홈이 얕게 태어나면서 우리나라 소형견들의 슬개골 탈구 비율이 아주 높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 뼈가 약해지는군요.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슬개골 탈구가 있으면 네. 아유 얘네 자손 또 슬개골 탈구 있을 거야 하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번식에 쓰지 않아요. 또 하나는 행동학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은 임신했을 때 환경이 중요해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태반을 통과합니다. 이 태반을 통과한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뇌에서 불안을 관장하는 편도체라는 부분을 되게 예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좀 예민하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사회적 문제 이것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강아지의 값이 너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살 수 있어요.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반려견을 드릴 때 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근데 일본은 차를 산다고 생각하고 사요. 일본은 반려견 분양비가 엄청 비싸요. 품종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부터 시작해요. 1,000만 원이요? 네. 자동차, 뭐 소형차 값이네요. 그래서 진짜 자동차를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싸면 30만 원부터 살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가격적인 측면만 봐도 그렇죠. 지금 들어보면 어쨌든 우리가 좀 규제를 더 강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사람들의 공감대도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법적 제도가 좀 못 따라온 면이 있어요. 우선 지금 현재 불법이 아닌 번식장이 한 1,500군데 정도 돼요. 그런데 허가되지 않은 불법 번식장, 아까 보셨던 네. 그런 곳들까지 합치면 3,000에서 4,000 곳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음지에 되게 많네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서 단속을 했어요. 뭐 환경 너무 안 좋아. 막 쥐 돌아다니고 바퀴벌레 있고 안 돼. 그러면은 벌칙이 뭘까요? 뭐 벌금이나 거기를 막 폐쇄하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벌금 500이 끝입니다. 벌금 500이 끝입니다. 500만 원. 500 이요? 네. 그리고 그 개들도 압수를 못 해요. 그렇게 학대당하고 있어도 압수를 못 해요. 왜? 개는 물건이고 이 물건은 그 주인한테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유재산입니다. 네, 사유재산. 뭔가 적극적인 조금 대처가 필요해 보이기는 하네요. 네. 그러게요. 그러네. 또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또 개인이 결국 버리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 왜 버리는 걸까요? 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물건 사듯이 데리고 오고 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죠. 다음 PPT를 한번 보실게요. 개를 다른 곳에 보낸 이유. 배변이 제일 많구나. 세상에. 아니 근데 저 보면서 느끼는 게 네. 배변이나 짖음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희한한 건지. 개를 사진 않을 텐데 네. 저 문제로 버린다는 게 또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완전 무책임한 거죠. 근데 전 배변 지짐보다 더 짜증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사. 이사. 맞아. 네. 저런 문제가 진짜 많더라고요. 가구 그 버리듯이. 이사를 가는 집에서 안 된다고 해서 반려동물이 안 된다고 해서 뭐 파양을 하게 어쩔 수 없이 파양을 하게 됐다. 그게 뭐 왜 어쩔 수 이런 없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네.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집으로 이사 가야지.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거는 핑계죠. 핑계. 모름지기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해야 좀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지키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벌금을 낸다거나 좀 처벌하는 제도가 있으면은 있습니다. 있어요? 버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어. 버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 원. 300만 원. 네,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이거 몰라요.
동물 등록 안 하고 버려버리니까. 얘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거 칩을 제거하고 버리는 사람도 있다. 진짜 그거는 정말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아니 쌤 그러면 아니 버려지는 게 10만 마리가 있고 또 이쪽은 이쪽대로 뭐 생산을 해서 판매하려고 돈이 된다고 양쪽 시장이 이 모순 아닌가요? 엄청난 모순이죠. 그래서 이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동물 등록제를 계속한다고 해서 네. 유기견이 절대로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겠죠. 네. 한 해 버려지는 개 숫자가 10만 마리라고 네. 하셨는데 그 10만 마리는 그러면 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게요. 대부분 보호소로 가겠죠. 네. 보호소에서 운이 좋으면 입양이 다시 입양이 돼요. 아. 근데 다시 입양이 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락사가 되거나 아니면 거기서 평생을 보내거나. 그럼 10만 마리 중에서 안락사를 받는 비중이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 2019년에 안락사된 비율은 27.1%입니다. 그리고 입양된 비율은 24.7%죠. 저는 사회 분위기가 좀 달라진 줄 알았어요. 네. 오히려 요즘에 입양하자는 이야기를 캠페인처럼 많이들 하니까 이게 오히려 반대일 것 같았는데. 그러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오해를 하고 계신 경우도 많아요. 유기견은 많이 아플 것이다. 아니면 좀 안 이쁠 것이다. 사실 입양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입양을 하고 싶어도 가장 큰 걱정이 얘가 나랑 정서적으로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네. 이런 걱정이 제일 많이 들거든요. 오히려 더 쉬워요. 정말요? 저는 유기견을 분양받을 때 한 4-5번은 가봐라. 애들이랑 교감해보고 소통하고 산책도 해보고 그래서 나랑 잘 맞을지 그게 훨씬 나을 수도 그러면 있겠네. 실패의 확률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네요. 줄어들어요. 그런데 뭐 무조건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한번 버려졌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보일 수 있는 문제 행동들도 있어요. 분리불안의 확률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확 기분에 그냥 뭐 애들이 사줘 해서 그래 하나 사줄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절대 네, 안 거야. 돼요. 이런 분도 많아요. 사줘 했더니 네. 야, 그래도 우리 좋은 일 해야 돼. 그래서 유기견 보호소 가서 바로 한 마리 데리고 오는 거야. 즉흥적으로 하면 네, 안 되는 절대 즉흥적이에요. 유기견을 사더라도 좋긴 하긴 한데 좀 더 공부하고 네, 나랑 네, 맞는지 네. 확인해보고. 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네. 선택받지 못한 개의 일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 근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거 딱 이거예요. 사지 마, 팔지 마, 버리지 마. 사지 마, 팔지 마, 버리지 마. 아셨죠? 애교가 되게 많이 비음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예. 아, 느낌이 복식 호흡을 했어야 되는데. 잘 안 오네요. 사지 마, 팔지 마, 버리지 마. 오, 야, 경각심이 딱 오네요. 이런 행복한 강아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늘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따라하고 싶은 걸 다음 화면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뭔지 모르시겠죠? 저도 독일어 같은데요? 네, 독일어입니다. 뭘까요? 한번. 자동차 파는 건 아니죠? 알 길이 없네요. 뭐예요? 이게 독일에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자격증. 자격증. 네. 자격증이 있어요? 네. 강아지를 키우려면 독일은 자격증이 있어요. 오. 품종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시험을 봐서 이걸 따야 됩니다. 이거 괜찮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실제로 참고서도 있어요. 참고서. 아, 시험을 보는 시험 보기 거예요? 위해서. 오. 그래서 시험 문제 몇 개를 뽑아와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재밌겠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왜 많은 개가 산책줄에 공격적으로 반응하는가? 산책줄을 맸을 때 네, 얘기인가요? 맸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4번. 네. 화가 나거든요. 4번. 다른 개한테 너도 하나지, 너도 하나지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개 안 키우는데 전 2번 같은데요? 2번. 전 2번 하겠습니다. 네. 원래 그 이 예시 중에서 옆으로 긴 게 답일 때가 많더라고요. 아, 역시 이거 좀 정답은 (2번입니다) 예! 2번입니다. 예! 산책줄 공격성. 혹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반응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가 칼을 들고 지금 여기서 막 쫓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요? 도망가요. 도망가죠. 에이 싸우잖아. 칼을 들고 이렇게 쫓아가면 네. 아마 도망가실 거예요. 근데 막다른 골목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다른 네. 골목이면 싸우시겠죠. 싸워야죠. 이게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반응. 대부분의 동물들은 과한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뭐에 걸려 있죠? 줄에 줄. 막다른 골목이. 그러면 공격성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산책줄 공격성이라고 하고 정답은 2번.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3번. 저도 3번. 아, 저 감동받았습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는군요. 3번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강아지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2, 3초 안에 결과가 나와야지 이해해요. 그쵸, 그쵸. 어. 잠깐만요. 근데 저 두 문제 맞췄는데 왜 칭찬 안 해줘요? 네. 2초 안에 자. 빨리 해줘요, 빨리. 옳지. 옳지. 제가 옳지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네, 옳지 하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간식 꺼내서 이렇게. 이 시험도 70점을 넘어야 돼요. 자신 없다. 저는 못 거의 붙겠다. 훈련사급이어야지만 강아지를 키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럼요. 또 1년 안에 실기 시험 봐야 돼요. 실기 시험이요? 실기 시험은 공공장소에 가서. 와. 진짜 운전면허랑 비슷하네요. 네. 필기 통과하면 실기까지 봐야 되는 네. 거예요? 공공장소 가서 이렇게 돌발 상황 만들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근데 이게 이것뿐만 아니에요. 실기 시험 봐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서명이 필요해요. 가족의 네. 그리고 산책 가능 횟수, 시간, 그리고 경제적 능력도 확인하기도 해요. 여기까지 가려면 우리가 참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실 갑자기 이렇게 하자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반려동물 보유세. 얼마 전에 이제 국가에서 우리나라도 할 거다라고 얘기했다가 여론에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전 우리 패널분들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전 찬성이요. 찬성. 네. 왜 찬성하세요? 저는 안 키우니까요. 내가 안 되니까 상관없다. 저 천재야. 남들은 막 1,000만 원 내도 상관없다. 다 내야 돼요. 키우는 숫자대로. 아니, 세금이라는 건 원래 부과 대상이 되면은 반발, 저항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려생물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이는지만 투명하게 된다면 충분히 설득력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아주 찬성해요. 조건이 좀 많아요, 대신에. 첫 번째가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새 사실 단어 하나에 이 마음이 왔다 느낌. 갔다 하게 되는데. 양육세, 뭐 돌봄세, 네, 돌봄세 이런 것도 괜찮아요. 보듬세. 괜찮네요. 공부 좀 했나 본데요? 두 번째는 가격이 이해할 만해야 된다. 1년에 10만 원 정도면 좀 적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돈은 무조건 동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게 맨하탄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강아지 공원, 줄 풀어놓고 놀 수 있는 곳이 한 2, 30개 있어요. 맨하탄보단 싸고 그리고 면적도 8배나 넓은 서울 몇 개 있을까요? 강아지 공원이요? 네, 4개 있습니다. 4개. 진짜 적은 거예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봐도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강아지 공원이 되게 중요해요. 강아지 공원이 생기면 사람과 개 사이의 개물림 사고가 줄어요. 스트레스가 적어지는 건가요? 스트레스 적어지는 것도 있고요.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릴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안 갈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일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개물림 사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